봄의 한가운데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글자가 있죠. 바로 이 묘라는 글자인데요. 오늘은 이 묘가 왜 그냥 봄이라는 계절 그 이상인지, 생명이 그야말로 터져나오는 그 순간 자체를 의미하는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묘를 그냥 시간의 흐름 속 한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굳게 닫혔던 세상이 활짝 열리는 하나의 역동적인 사건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묘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묘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입니다. 문.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면서 겨울 내내 꽁꽁 묶여있던 그 모든 에너지가 그냥 폭발적으로 팡 하고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 봄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찰나,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바로 앞 글자였던 인이 얼어붙은 땅을 진짜 낑낑대면서 뚫고 나오려는 그런 고통스러운 몸부림이었다면 묘는 달라요. 그 모든 저항을 이겨내고 마침내 문을 활짝 열어젖힌 그 환희의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해방감으로 바뀌는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계문입니다. 문이 열린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갇혀 있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바깥에 신선한 바람이랑 빛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이 문이 열린다는 개념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묘라는 글자 모양 자체에 그 의미가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자, 묘라는 글자를 보면요. 세 가지의 층이 있어요. 첫째, 모양. 딱 봐도 어때요? 양쪽으로 문이 활짝 열린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둘째, 그 속에 담긴 의미. 이게 무릅쓰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저항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걸 동물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바로 쉴 새 없이 풀짝풀짝 뛰어다니는 그 활기찬 토끼 에너지.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묘의 또 다른 속살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행으로 보면 묘는 어떤 성질을 가졌을까? 근데 여기에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묘는 오행으로 음목에 해당해요. 음의 속성을 가진 나무라는 뜻이죠. 이게 왜 재밌냐면 묘는 가장 활동적인 양의 계절 봄의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본질 자체는 부드럽고 또 수분을 촉촉하게 머금은 음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하게 뻗어 나가긴 하는데 딱딱하지가 않고 생명력은 넘치는데 마르지 않고 촉촉한 상태. 이 느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에너지 구조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사양이음이라고 하는데요. 4개의 양기와 2개의 음기. 어때요? 양의 기운이 압도적으로 많죠? 바로 이 강력한 양의 에너지가 묘의 그 폭발적인 확산열을 만드는 뭐랄까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압도적인 양의 추진력에다가 음의 유연함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묘는 12개의 지지 중에서 생명력이 그야말로 가장 왕성하고 화려한 에너지의 정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에너지에 치명적인 약점 같은 게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묘가 가진 역설이죠.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그 내부의 촉촉한 습기. 만약 이게 외부에서 너무 많은 물, 그러니까 과한 수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붙이려고 해도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젖은 장작처럼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 쪽으로 기울여 버릴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동시에 품고 있는 거예요. 찬란함 속에 드리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에너지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묘의 시공간 좌표를 한번 찍어볼까요? 계절로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과 춘분이고요. 시간은 해가 막 떠오르는 아침, 묘시. 방향은 빛이 시작되는 정동쪽. 보세요. 모든 게 열리고 시작되고 환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자연 속에서 묘의 에너지를 찾아보면요. 이게 위로 쭉쭉 뻗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옆으로, 수평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힘입니다. 예를 들면 들판을 순식간에 뒤덮어버리는 야생화나 좁은 문틈을 비집고 휙 들어오는 바람, 또 하늘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는 새들처럼
수평적으로 자기 영역을 쫙 확장시키는 거죠. 이 똑같은 에너지가 인간 사회로 넘어오면 뭐가 될까요? 바로 정보를 펼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옛날에는 종이, 책, 옷감 같은 거였겠죠. 이게 오늘날에는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같은 미디어가 되는 거고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상을 연결하는 모든 네트워크의 기운, 그게 바로 묘의 본질입니다. 옛날 책에서는요, 묘가 만들어내는 이런 화려한 풍경을 딱 두 글자로 표현했어요. 바로 경림, 옥구슬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숲이라는 뜻인데요. 와, 정말 생명의 폭발이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복잡한 묘의 에너지가 한 사람의 성격으로 딱 응축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묘의 성격을 사자성어 딱 하나로 표현해봐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외유내강을 꼽겠습니다.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강하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 부드럽고 유연한데 그 안에는 절대 꺾이지 않는 강한 생명력이랑 현실 감각을 딱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명랑하고 사교적인데 속은 누구보다 강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던져놔도 살아남는 그야말로 생존의 달인 같은 면모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일부러 꾸미지 않아도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 우리가 도화라고 부르는 그 기운이 있어요. 다만 에너지가 워낙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다 보니까 창의적인 만큼 또 쉽게 산만해지거나 집중력이 흩어지는 그런 양면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아름답고 때로는 좀 혼란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 확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 뭘까요? 이 에너지는 다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묘의 본질은 한마디로 확산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 세상에 생명의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막 흩뿌리는 거죠. 눈부시도록 화려하지만 아직은 질서가 잡히지 않은 분산의 단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인 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묘가 이렇게 온 세상에 찬란하게 흩뿌려 놓은 생명의 조각들, 이 소중한 가능성들을 이제 누가 한데 모아서 거대한 구조물로 완성하고 여름이라는 다음 계절의 문을 열게 될까요? 그 역할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글자, 진에서 계속됩니다.